날씨가 제법 굳다. 풍랑 또한 심해지는군. 저희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언제나 할 수 있어서 했던 적이 있었냐? 그건 그렇지. 진입하겠습니다. 이 호수의 파도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나? 이 앞에 있는 구역에 대한 규칙이나 파도의 종류는 저도 몰라요. 해무가 열리는 모습, 그 안에 파도치는 시커먼 호수는 기억에 있지만 전설이 실제하는 모습을 지켜본 선정이 흥분해서 떠들던 연설과 고래를 잡기 위한 채비를 서둘렀던 기억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부터는 진짜 모험입니다. 그럼 모든 걸 정면으로 맞서야만 되겠군. 네, 파도가 오면 정면으로 부딪힐 겁니다. 그 고래가 나타나도 아직까진 조용하네요. 그때는 호수에 진입한 지 몇 분도 되지 않아서 그것이 공격해왔어요. 저건 뭔가요? 뭔가 깊고 높은 게 있는 것 같은데. 가까이 다가가 보는 걸 추천한다. 내가 일어나 광원을 가까이 비추겠다. 하나가 아니네요. 여기 뭐지? 호수 한가운데 저런 게 떠 있을 필요가 있나? 등대 같은 건 아닐까? 근데 그렇게 보이기도 하네요. 네, 기억이 흐릿한 정도가 아니라 저런 건 아예 본 적이 없는. 이스마엘 양, 그대도 갑작스레 뱃멀미가 도지는 것이오. 안색이 무척 창백하오만. 그렇군. 이런 모습이었던 거였어. 일부만으로도 저렇게. 어떤 건데 그래요? 알기 싫어도 알게 될걸. 저건 헤일인가? 청원! 잡을 수 있는 건 전부 꽉 잡고 있도록! 운이 좋았군요. 그대로 가라앉을 확률이 더 컸을 텐데. 아니, 운이 좋은 거 맞냐 우리? 방금 이탈자는 없습니다만 방금 건 등대 같은 게 아니라 모조리 엄청나게 큰 고래들의 꼴이었군요. 진짜 그만하고 싶네 이거.
고래라는 게 저 따위로 생긴 거였다는 걸 모를 대로 돌아가고 싶어. 이 호수는 고래들이 잠들러 오는 곳이었던 건가? 그래, 목을 기울이고 잠들고 있으면 그 부분이 저렇게 높게 솟아오를 수도 있겠지. 하지만 이 소란스러움을 눈치채지 못할 리가 없어. 기울고 있어요! 이제 저것들이 깨어날 거예요. 쪽빛 노인이 작전대로 무사히 합류했다면 저게 고래란 말인가? 여기까지의 작전은 성공인 것 같군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야기되었던 대로 행동하지. 저기! 저기! 유독 상처가 많군. 찾았다! 역시 그 사람의 말이 맞았어. 그때 우리가 피쿼드호가 냈던 상처 자국이 그대로잖아. 그것을 발견했나 보군, 드디어.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언제나 그렇다. 작전의 성공률은 형편없이 낮을 테지. 그렇습니다. 그래! 목표는 저 흰 것이다! 총력으로! 총력으로 저! 불빛이 보입니다. 쪽빛 노인이군요. 잘 듣게. 잠에서 깬 나머지 고래는 전부 던져놓은 미끼를 향해 갔네. 작전은 성공적이다. 이제 이런 걸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건 오랜만이군. 직접 보는 것을 고대했지. 이 눈칼. 자, 물고기야. 너도 미끼를 물어라. 물 수밖에 없을 거다. 너는 언제나 그래왔으니까. 노자비! 더 빨리!
내가 헤아리기 힘든 세월을 살아왔으며 내가 이해하지 못할 곳에서 태어났음을 존중하마. 하지만 난 이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몸으로 너와 맞서 이해의 끝으로 향할 작정이다. 지금이다. 배를 힘껏 저어서 나아가자. 너를 다시 마주치면 무슨 생각이 들까 많이 생각해봤었어. 근데 의외로 복잡하지는 않네. 반갑다, 미 빌어먹을 고래 새끼야! 입이 벌어진다! 가세는 난 고기잡이를 시작할 테니 들리나? 작전은 어떻게 되었지? 들리나? 어이! 아무래도 무전기가 정말로 맛이 가버린 모양이군. 걱정이야. 징수 시간이다. 밧줄은 퀵해그의 어마어마한 악력으로 그리고 자신만이 아는 방식으로 직접 꼬았었기에 세상의 그 어떤 매듭보다 질기고 억세다고 한다. 그리고 퀵해그는 자신을 호수 속에 혼자 두지 말라고 했다. 송장인 채로 가라앉아서 고래와 인어들에게 뜯어먹히고 싶지는 않다고. 그건 나도 마찬가지였다.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온 살갗의 상처들을, 파헤쳐진 흔적들을 고작 그것들이 파먹도록 두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퀵해그는 관을 만들었다. 밧줄을 있는 힘껏 묶어서 배가 아무리 휘청거려도 자기가 잠든 관만큼은 가라앉지 않도록. 나는 그 관에 걸린 끈을 손바닥이 찢어지도록 붙잡고 있었다. 소용돌이의 호수로부터 나를 지탱한 건 비어있는 친구의 관뿐이었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나! 비쿼드호의 파편만이 떠있는 호수에서 나는 목청껏 부르짖었다.
아무나 대답해 주세요. 이 세상에서 나와 묶여있던 사람들이 빠짐없이 전부 사라져버렸다는 걸 알았을 때 혼자 헐떡이며 숨을 쉬고 있는 내 스스로가 내 배에 올라타라. 그리고 호수 밑바닥 끝까지 가는 거다. 물을 가득 머금고 숨을 쉬고 있는 나조차도 에이헤브에게 벗어나지 못했는데 이 고요 속에서도 에이헤브의 호통은 내 목을 조이고 있는데 그들 역시 죽어서도 죽은 선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겠지. 나는 앞으로 불행할 때나 행복할 때나 내게서부터 뜯겨나간 그 끈들을 기억하겠지. 이 호수에 영영 갇혀버린 채로 평생을 잠겨있겠지. 차오르는 물을 벗어나려고 해도 호흡에 들어오는 건 고독뿐. 그래서 항상 말했잖아. 너한테 줄 꽉 잡지 않으면 가라앉는다고. 너 언제부터 있었던 거야? 난 여기에 있었어. 항상. 징수 시간이다. 강 같은 게 기다랗게 뻗어 있네요. 거꾸로 올라가다 보면 뭔가 나오지 않을까요? 홍로 씨, 어떻게 매번 그렇게 침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가? 뭐 저 친구는 언제나 저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다들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흰 분명 알고 있다. 그곳의 뱃속으로 들어왔지. 우리 스스로. 우리가 황금 가지를 삼킨 그 고래의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미쳤군. 아까 혼자서 제일 많이 처맞고 나더니 아예 단단히 돌아버렸어. 이건 내 목적일 뿐이에요. 겸사겸사 가는 길에 황금 가지가 있는 거고. 당신들 알아서 결정해요. 관리자님의 결정이 제일 중요하겠죠. 아무튼 이 회사나 저나 목적을 달성하려는 방법을 모색할 뿐이에요. 그리고 딱히 이렇다 할 방법도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것이 황금 가지를 삼켰고 그 황금 가지가 그 망할 창백한 고래의 백화 현상을 중화시켜준다면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더라도 침식을 당하지는 않을지도 모르잖아요. 도박이 아이스, 그건
알아요. 그리고 그건 당신이 좋아하는 것 중 하나죠. 관리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섯 시간. 그 이후로도 어떤 움직임이 없다면 LCA팀이 그 다음 임무를 넘겨받게 될 것이다. LCA 팀이 넘겨받으면 그 이후로는 글쎄, 너희가 고래 뱃속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불운한 소식을 듣게 되면 그 거대하고도 창백한 고래를 통째로 터뜨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겠지. 그 이후로는 굉장히 기나긴 전투가 이어질 거다. 이 말은 굳이 전달드리지 않겠습니다. 영은 아니지만 영에 수렴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변수들로는 그렇습니다. 가능은 하다는 거죠. 그 또한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하지만 낮은 확률일 것으로 생각했던 방식으로 작전을 극적으로 성공시켜왔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네요. 역시 계획이 없는 것이 더욱 계획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만의 새롭게 세운 이론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기다려 주시게. 마법의 삐삐님이 전해주는 지령의 해석이 조금... 전투에 임하겠습니다. 최대 전부 집행한다. 주라디아, 죽도록 달릴 시간이다. 예측할 수 없게. 풍과 함께 사라져. 넌 푸름을 틔울 수도 없겠군. 완전히 멈췄나. 체납한 시간은 전부 징수했으니 상관없지. 내 명을 들은 시비수 결집이다.
전원 눈을 크게 뜨고 보트를 찾는 데 전념하도록. 아니, 눈은 크게 뜨지 않아도 된다. 오른쪽 400m쯤에 보인다. 그곳에 우리가 타고 온 배가. 나쁘지 않은 관찰력이군. 곧바로 이동하지. 마지막까지 들어야 한다. 배의 75% 이상이 파손된 채로 흩어져 바닥에 처박혀 있다. 와, 그렇다면 이건 배에서부터 나온 조각인가 보네요? 다회 사용을 고려해서 만든 배였는데 말이죠. 기어이 숨을 거두는가? 이 장면을 봤다면 미카 양하고 레인 군이 크게 상심했을 것이오. 저희 이제 어떻게 해야? 관리자님, 여전히 황금가지의 위치는 느껴지시죠? 시계를 돌릴 준비는 되어 있으시고요. 짐승들의 재갈을 풀겠다. 주라니야, 죽도록 달릴 시간이다. 예측할 수 없게. 속에서 저 발긴다. 주라하니야. 전투에 임하겠습니다. 와 함께 사라져. 필연적. 저 나서도록 할까? 짐승들의 재갈을 풀겠다. 넌 푸름을 틔울 수도 없겠구나. 인하들이 더 몰려들기 전에 자리를 벗어나긴 해야겠어. 이미 고래배 속에 갇혀 있는데 벗어날 곳이 있기는 할까요? 우리도 곧 저런 꼴이 되는 건 아니야? 먹힌 거잖아, 우리. 지금 당장은 단테 씨의 머리에 있는 황금가지의 덕으로 수감자분들의 백화 현상은 막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겠죠. 환경이 변해버렸으니까요.
이상하네요. 고래라는 건 뱃속에서도 비가 내리는 걸까요? 아, 방금 제 어깨로 물이 몇 방울 떨어졌거든요. 야, 잠깐만. 우리는 이거한테 먹혔고 곧바로 떨어져서 꼬라박은 곳이 여기였지? 내가 가끔 당연한 게 헷갈려서 그러는데 보통 음식을 먹으면 제일 먼저 어디에 도착하냐? 그거야 당연히 위장이지. 아까부터 배고프다고 울고 있는 불쌍한 내 위장. 히스클리프 씨의 질문에 대한 의도가 파악되었습니다. 위장에선 효율적으로 음식물을 소화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위산이 분비되죠. 학교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무슨 강한 산이라고. 닿는 것들을 분해하는. 아, 그래서 물이 떨어진 위치에 옷이 녹아내렸던 거군요. 따끔하기도 하고요. 우리 도착하자마자 흐물흐물해지는 것이오. 하나 긍정적인 발견을 보고드리자면 일반적인 생물체의 생체 기관과 어느 정도 비슷한 메커니즘을 띠고 있는 것 같군요. 이번에도 치령의 뜻은 본인과 같군. 전투에 임하겠습니다. 최대전 집행하라. 벌써 버벅이나? 움직이지 못하겠죠. 정당한 공무 집행이다. 왜 안에 갇혀 죽어라. 무차 잠들어. 정해진 운명이라네. 완전히 멈춘. 좋아해. 이야, 이거 신기한 광경인걸. 신기라기보단 수상한데요? 너무 크게 감탄을 하시는 바람에 전부 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당신들 말이야, 말을 하잖아. 인어가 말을 하오. 우리는 인어가 아니야. 이렇게 말 잘하는 인어 본 적이 있어?
이들은 백화 현상이 일부만 진행되었다. 그럼 뭐야? 반인 반어?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말할게. 여기는 10분에 한 번씩 왕성하게 산을 뽑아내는 곳이야. 너희 몸이 강철로 이루어졌다면 말리지 않겠지만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거야. 우리가 내린 줄을 잡고 이곳을 빠져나갈지, 아니면 여기서 물컹거리는 영양소가 되어서 이놈이랑 한 몸이 될지. 뭐, 우린 너희들이 녹으면 무기만 건져 올라가도 되니까. 몇 명은 이미 조금 녹아버렸군. 줄 내려! 당장! 이봐줘. 느낌이 영 이상한데? 허파에서 뽑아온 모세의 혈관 다발이야. 산에도 1시간 이상은 버틸 수 있어. 그래, 왜 그런 걸 물어봐서 기분 나빠. 야, 이번 낚시는 대성공이네. 돌아가면 금화 3개는 포상으로 받겠는걸? 이 째깍거리는 녀석은 더 찾을 것 같은데? 낚시? 우리를 낚았다는 말인가? 우린 정기적으로 이곳에 들리거든. 하지만 절반은 인어가 되기 직전에 불쌍한 표류자들이지. 몇 분 후면 바로 우리를 죽이려고 들었어.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그냥 인어들. 저희가 특별한 경우였군요. 말도 하고 인어가 되어가고 있지 않은 선원들을 만난 건 아마 처음이야. 이 시계머리 선원은 계속 째깍거리기만 하네. 뭐라고 말이라도 하는 거야. 기계는 아닐 테고. 우리가 이곳에 있을 동안 유행이 많이 바뀌었나 봐. 머리를 의체로 바꿔도 보통 말은 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저자는 사정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소통을 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 사정이라는 건 각자 있는 거니까. 우리 선원들도 마찬가지야. 말하는 건 언제나 힘겹지. 우리를 만난 걸 다행으로 여기는 게 좋을 거다, 자샤! 우리는 곧 이곳을 나갈 거니까. 공격을 하려고 했다면 저희가 절벽에 올라올 때 했을 거예요. 기습에 제일 취약했을 때이니까. 그리고 저 작살 분명 본 적이 있어. 그런데 너희는 어느 배 출신이라고 했지? 그게 림버스가 뭐라고. 아마 잘 모를 거야. 인어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어물거리지?
선장의 이름을 대라. 유사 출신이면 대충이나마 알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우리 선장 누구지? 키라. 운전대를 잡는 자라면 나 알고 있어. 가론군이 선장님이요. 역시 처음 들어보는군. 시대가 많이 지났던 모양이야. 당신들 이곳에 갇힌 지 어느 정도가 지났죠? 8달. 아니 멍청아, 3년이야. 마지막으로 생게 644일째였으니까. 모르겠다. 날짜를 세는 건 관뒀어. 햇빛도 들지 않아서 시간 개념도 없어졌으니까. 그렇군요. 제가 알기론 저런 식으로 작살의 매듭을 묶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서. 이거 절박 매듭이라는 거야. 우리 마을에서도 노련한 몇 명만 묶을 수 있지. 그럼 이곳에 있다는 거잖아. 나 당신의 이름 알 것 같아. 빨리 시작하시죠. 자, 피쿼드 타운에 온 걸 환영한다. 선장님, 저희가 왔습니다. 어떤 걸 건져 올렸는지 보세요. 역시 자네 수색 솜씨만큼은 나무랄 데 없이 훌륭하군, 스타버. 금화 2개는 자네 것이야. 1개는 이 쌍둥이 손원들에게 넘기자고. 감사합니다, 선장님. 이 피쿼드 타운에 새로운 주민들이 온 건 무척이나 오랜만이군. 주민? 손님이 아니고? 발을 들인 순간부터 종속되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는 사람의 발언이군. 역시 나는 이 불쌍한 선원들을 보살피며 이 마을을 만들고 머지않아 이들을 이끌고 마지막 항해를 나갈 선장 에이헤브다. 내가 이 순간을 얼마나 원하고 원했는지 몰랐을 거고 앞으로도 영영 모르겠지. 알 새도 없이 뒤져버릴 테니까. 오, 열렬한 환영이군, 이스마엘. 이스마엘이라고? 그러고 보니 이해도 모르는 것들이군. 선장님을 공격하다니! 본때를 보여주겠다. 다시 그 위산에 던져놓겠다!
보호합니다. 전투에 임하겠습니다. 목을 떨궈주마. 직접 밝혀주마. 결정. 해본. 좋아. 지령에게 불확실한 것은 없네. 무릎 달릴 시간이다. 목을 내놓고 있도록. 최대전. 집행한 벌써 버벅이나? 넌 푸영에 튀울 수도 없겠구나. 어떻게 대관원을 숨겼는지. 풍과 함께 사라져라. 당신은 몰라. 터졌군요. 그래! 운명적인 죽음일세. 좀 서도록 할까? 전투에 소란이 줄었네요. 징수 시간이다. 예측할 수 없게. 당신은 몰라. 터졌군요. 보호합니다. 시간이. 왜 안에 갇혀 죽어라. 결정. 해본. 좋아. 지령에게 불확실한 것은 없네. 짐승들의 재갈을 풀겠다.
몸소 보여주지. 넌 푸름을 틔울 수도 없겠구나. 미래를 과거와 같이. 전투에 비명을 임하겠습니다. 질러라. 빨리 시작하시죠. 변변찮은 선원들만 남았나 봐. 또 누가? 내 배 선원들은 누구보다 충성스럽지. 그 중에서도 여기 있는 선원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작살잡이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나를 공격한다는 건 그저 자살 행위 아니겠나? 진짜 저 작살 크기 좀 봐. 제대로 꿰뚫는다면 추스를 만한 뼈도 없겠군. 저자 전사다. 아니 그딴 말 하면서 웃지 좀 말라고. 소름 끼치네. 정당한 공무집행이다. 직접 밝혀주마. 필연적 절대적 결정 해동 초월 지령에게 불확실한 것은 없네. 보고입니다. 최대전 벌써 버벅이나? 완전히 멈췄네. 정확한 전부 징수해. 상관없지. 목을 떨궈주마. 고작 이 정도 탕류의 허덕이다. 넌 푸름을 틔울 수도 없겠구나.
짐승들의 재갈을 풀겠다. 목을 떨궈주마. 미래를 과거와 같이. 듀라니아, 죽도록 달릴 시간이다. 예측할 수 없게. 가속. 꿈과 함께 사라져라! 좀 나서도록 할까? 짐승들의 재갈을 풀겠다. 속에서 소란이 죽었네요. 그대 흔들렸군. 몸소 보여주지. 어떻게 대관원을 숙청해왔는지. 듀라니아, 죽도록 달릴 시간이다.
정상적인 임하겠습니다. 저 발긴다. 돌아하니여. 소란이 줄었네요. 강해, 너희. 그리고 아니야, 뱃사람. 왜 말 띄엄띄엄 거슬리는 거. 단축할 것도 아니라면 그저 지루한 시간 늘리기일 뿐이다. 순순히 비켰어야지. 당신 머리통이 날아가게 생겼잖아. 그리고 너는 맞아, 뱃사람. 그래. 우린 같은 뱃사람이니까. 기케그! 와우, 방금까지 머리통을 어쩌고 하지 않았어? 벗을 만난다는 건 그런 것 아니겠소. 그렇게라도 안아버리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어딘가로 날아갈 것 같지. 머리색 못 잊어. 이름 알아. 하지만 안 되는 행동이야. 선장에게 공격. 왜 나는 공격도 하면 나도 공격해. 그땐 죽어. 죽이거나 둘 중에 하나는. 자, 어쩔 건가? 여기 있는 스타벅이 너그러운 마음씨로 너희들을 구조했고 내 마을에 초대까지 해주었지만 너희는 그 은혜를 개박살내고 나를 공격하려고 했지. 만약 일반적인 항해였다면 그대로 줄에 매달아 호수에 던져 넣고 배 밑바닥을 훑게 만들었을 텐데. 너무 그렇게 겁먹은 표정으로 보지 말도록. 다행이지. 왜냐하면 나는 너그러운 마음씨를 지닌 선장이니까. 방금까지의 결례는 넘어가 주지. 나는 너희에게 물어볼 것이 있고 너희 또한 마찬가지겠지. 그러니 나와 대화를 나누려는 용의가 있다면 내 선장실로 들어오도록. 어디까지나 평화롭게 말이야. 야, 저 뒤에 있던 놈들 방금까지 눈을 부라리다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사라져버렸는데? 선장, 용서했어. 그렇다면 다들 용서해. 나도. 방금까지 죽자 살자 덤벼든 놈을 두고 저런 식으로 등을 돌리는가? 그래, 자신이 있다는 거겠지. 얼마든지 기습을 당해도 우리들을 막아낼 선원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저자를 공격해서 얻는 이득보다 손실이 많다는 것.
방금 조형된 그 상황 하나만으로 자신이 절대적인 존재라는 걸 공표한 셈이군. 평화롭게 대화라니 가당치도 않아. 들어가죠. 저 개자식이 어떤 말을 짓거릴지 들어보자고요. 어디로도 도망은 못 칠 테니까. 저 새끼는 우리는 벌써 배고. 그런데 저 게시판에 적혀 있는 건 뭐야? 선원마다 배당되는 금화야. 쓸만한 재료들을 건져 올리거나 인어들을 사냥하는 데 성공하면 받을 수 있지. 금화는 누가 주는 거지? 그거야 당연히 선장님이지. 고래 뱃속에서 경제 활동이라도 있다는 것인가? 이곳에서는 그 말을 얻을 수도 가질 필요도 없을 텐데. 말했잖아. 우리는 곧 밖에 나간다니까. 그리고 나는 벌써 63개의 금화를 받을 수 있어. 이 정도라면 도시로 나가서 쓸만한 배를 살 수 있을지도 모르지. 그 사이에 물가가 변한 게 아니라면. 아이바, 혹시 청새치 항구선을 들린 거라면 말해줘. 가오리 철판 해물집은 아직 건재한가? 오, 맛있어 보이는 이름인걸? 위치가 어딘데? 이스마엘, 아까는 정말 놀랐어. 너를 이곳에서 만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해서 말이야. 밖에 나가면 술통 내기라도 하는 건 어때? 예전처럼 말이야. 그래, 다른 선원들이랑 인사는 나눴어? 그리고 또
머리는 왜 또 그렇게 길게 기른 거야? 거치적거린다더니. 질문이 많네요. 다들 저랑 이야기도 나누고 싶어 하지 않던데요. 적개심이 가득한 표정이던데. 이곳에선 다른 배에서 온 주민들도 간간히 있었지만 모두 하루를 채 못 넘겼어. 여태까지 버틴 건 우리 말곤 없지. 선장님이 해결책을 알려주셨거든. 해결책? 몸과 머릿속이 하얗게 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보다시피 선장님만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인어로 변했을 거야. 마을에는 아무도 안 남아 있었겠지. 그러니까 선장님을 적대하는 자는 공동의 적이 되는 거야. 선장님과 뜻을 같이 하지 않는 것은 우리 모두를 죽이는 거랑 다를 바 없으니까. 이런 사람이었나요? 스타벅. 꽤 선장에게 반목하던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래? 애초부터 선원들을 죽을 운명으로 이끌고 간 게 누군데. 스타벅, 피코드호의 1등 항해사.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했죠. 동시에 선장과 가장 가까운 선원이었고요. 가까운 만큼 의견 다툼도 많았지만 상관없었죠. 에이헤븐은 평등하다고 말할 정도로 모두에게 관심이 없었으니. 누추한 자리를 내주는 건 이해를 해주도록. 롬주라도 있으면 금상첨화였을 테지.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술병만큼은 흘러들어오지 않다고. 협상은 제가 주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님. 이스마일, 저자는 이성적인 판단이 힘들 것 같고 관리자님은 째깍거리는 소리만 들리니. 에이헤브 선장이랬나? 우리는 감히 맞춰볼까? 너희는 이 창백한 고래로부터 삼켜진 무언가를 찾으러 자진해서 들어왔고, 그렇다는 건 너희 역시도 인어가 될 수 있지 않는 다른 방법을 찾은 거고. 뭐 여기까지 온 이상 굳이 숨길 필요는 없겠지. 우리는 어떤 물건을 찾고 있어. 어떻게 생겼냐면 말이오. 아니 잠깐만, 그렇게 함부로 알려줘도 되는 거야? 좀 더 상의한 후에. 알고 있다. 황금색으로 빛나는 막대기 같은 것을 찾고 있겠지. 내가 틀렸나? 뭐? 난 그게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 심지어 너희를 그곳으로 데려다 줄 수도 있지. 허풍뿐인 말일 수도 있겠지. 맞아요. 어쩌면 저희끼리 이야기한 걸 엿들었을 수도 있고요. 내가 보았다는 증거를 말해주지. 그 가지에서는 멀리서부터 황금빛을 발산한다. 눈부시면서도 눈을 멀지 않게 할 정도로 따뜻한 느낌이지. 황금 가지를 알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 듯하군요. 관련되지 않은 사람이 알 수 있는 정보의 한계를 넘었습니다. 그래 보아야.
위치는 가르쳐주지 않을 심산이겠지만 내가 왜 숨길 거로 생각하지? 난 감출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 확실하게 하지. 오히려 감추려고 하는 건 자네들이지 않나? 그 막대의 이름이 황금가지라고 했던가. 그렇다면 황금가지라는 건 이 빌어먹을 고래의 가장 중심에 있다. 중심이라? 고동소리가 들리는 곳. 이것이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근원. 심장. 억을 뿜어내는 지독한 심장. 하지만 다행으로 여기시게. 마침 우리 피쿼드호의 목적지 또한 같으며 고래를 잡으러 떠나는 출항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으니 심장을 터뜨리는 것만이 이곳을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거든. 신기하네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어떤 점이 신기한 거죠? 심장까지 가려고 많은 시간 준비하셨을 텐데 저희가 마침 딱 왔다는 게요. 운명이란 때로 그런 것 아니겠나. 나의 운명은 내가 이 창백한 고래의 심장을 꿰뚫게 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할 수 있지. 나는 이곳에서 너희들의 이빨을 다 합쳐도 모자랄 만큼 수많은 항해를 시도했으며 곳곳을 돌아다녔고 남김없이 기억하고 있다. 또한 나는 호수에서 이것의 가죽을 뚫어내기 위해 해보지 않은 시도가 없었지. 미리 수고를 덜어주자면 세상의 모든 무기들을 쑤셔박아도 이것의 가죽은 알사의 요새와 같아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단단하고 질길 거다. 언제나 박아 넣었어. 내 작살. 상처는 냈지만 뚫을 수 없어. 뭐 믿지 못하겠다면 너희들이 들고 있는 그 무기들로 시도를 해봐도 좋겠지. 흠집조차도 나지 않았긴 했소만. 저자의 말이 정말이라면 쪽비 노인이나 LCA 팀의 시도가 다 소용이 없어진다는 거잖아. 시간이 지나도 구하러 올 수 없다는 거고. 우리는 누구보다 알고 있다. 아무도 구하러 오지 않는 이곳을 제정신으로 버티기란 힘들어. 불쌍한 우리 선원들을 보아라. 흰색의 점막이 금방이라도 온몸을 덮을 것 같지만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없어. 여기 아무것도 어떤 것도. 위장에서 흘러들어오는 배 파편들을 건져내며 퀴케그가 사냥해온 인어들의 시체를 질겅이며 견디는 게 전부지. 부드러워. 지느러미. 대체 어떻게 견디는 거야? 단 하나. 선장님의 말만 따르면 언젠가 이곳을 나갈 거라는 믿음. 우린 그걸로 버티는 거야. 그러니 이것은 제안이다. 이 선원들을 모두 구출할 의무가 있는 나, 피코드호의 선장이자 피코드 타운의 대장 에이헤브가 너희에게 하는 제안. 나는 이놈의 심장을 터뜨릴 거다. 아주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고 이제는 실행만 남은 상태지. 우리의 목적은 같지만 전리품은 다르다. 내 계획을 도와준다면 너희는 황금가지를 챙길 것이고 우리는 이 고래를 잡고 바깥으로 나가게 되겠지. 잠시 이야기를 나누겠다.
얼마든지. 이곳까지 타고 왔던 배는 복구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곳을 나가기 위해서는 다시 배가 필요하다. 더불어 내부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저 체액 위를 돌아다녀야 한다. 배는 그때도 필요할 것이다. 요차하면 저자들의 배를 강탈하는 것도. 그렇게 다 들리게 말하시면 어떡해요? 우리 배 복잡해. 조작법, 운전은 오로지 할 수 있어. 이곳 선원들만이. 결국 들렸잖아요. 뗏목부터 시작하려면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지? 아무 재료도 없는 상태에서 산성에게도 견딜 수 있을 재질로 제작하려면 예상 시간은 남아. 그러죠. 제 아니라 예상한 만큼 개소리네요. 저자는 언제나 같아요. 그럴듯한 개소리로 사람을 죽음까지 몰고 가죠. 이번에도 다를 바 없어요. 저도 뭔가 꺼림칙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끼리 할 방법은 혓바닥이 길수록 조심해야 해. 저 사람들은 심장을 터뜨리고 나가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쏟아부은 것 같은데 우리가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걸까요? 저희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 저 선장만큼이나 이곳을 곳곳이 잘 알고 있는 자는 없어 보였지. 그럼 우리가 인어가 되어서 서로를 죽이려 하거나 이곳에 영원히 갇히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붉은 시선께서 우리를 버릴 리가 없어! 이럴 때 의견 정하는 방법은 간단해. 배틀 로얄이다. 하하, 너희끼리도 쉽사리 결정을 못 내리고 있나 보군. 당연하지. 조금만 생각을 해본다면 내가 내세우는 조건은 전부 너희에게 절박할 정도로 필요하고 맞아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하지만 바로 그런 기가 막힌 우연적인 기회들을 운명이라고 하는 거다. 운명이 다가왔을 때 쥐어잡는 것부터 배워야겠군. 여기 뱃사람들은 모두 그걸 알고 있지. 모두 들여다보는 듯한 말꼬락서니는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네. 당신 함부로 착각하지 마. 당신과 함께 움직일 생각은 전혀 없으니까. 난 지금도 당신을 잘근잘근 씹어먹고 싶은 심정이야. 정말 훌륭한 표정으로 뱃사람다운 말을 내뱉을 수 있게 되었군, 이스마엘. 당신이 내 이름을 기억해 줄진 몰랐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겠나. 내가 이 고래에게 삼켜지기 직전 넌 난파된 뱃조각 틈바구니에서 내 이름을 목청껏 불렀지. 어제처럼 생생하게 들려오는군.
그때 나는 네 눈을 보았고 찰나였을지라도 네 마음속 모든 것을 알아낼 수 있었지. 네가 그토록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그러니 네가 원하는 걸 내어주겠다. 또 무슨 헛소리를 늘어놓을지. 내가 바라는 건 나의 심장이지. 있잖아, 이스마엘. 나는 네 인생 최대의 소원이 탄생하는 모습을 제일 처음 유일하게 목도한 사람이야. 그때 네 안에서 깨어난 단 한 가지의 집념이 악에 바친 시선과 고함으로 사정없이 나를 찌르고 있었거든. 아마 너는 그 생각만으로 버티며 이곳까지 온 거겠지? 저들이 찾겠다는 황금가지. 넌 그런 것 따위 안중에도 없지. 그렇고 말고. 내게는 나의 심장이 황금가지요, 보물상자이자 금화일 테니. 나는 알았지. 너는 여전히 훌륭한 뱃사람의 작살잡이라는 걸. 나와 눈을 처음 마주칠 때부터 열렬한 원한이 담긴 시선으로 나를 찔러댔잖아. 단 한순간도 피하는 일 없이. 역시 너는 작살잡이에 가장 어울려. 내가 고래였다면 나서서 내게 심장을 바쳤을 거다. 심장을 주겠다고? 그 말이 허풍이 아니라는 건 네가 더 잘 알겠지, 이스마엘. 너는 내 뭉쳐진 이 열망이 어디를 향하는지 잘 아니까. 내가 이 고래의 심장을 터뜨려 주게만 한다면, 그렇다면 나는 내게 기꺼이 내 목숨을 내놓겠다. 어떤 식으로 죽이든 방법은 상관없어. 그대로 받아들여 주지. 자, 지금이라도 내 동맥을 끊어내고 싶지 않나? 내가 목적을 달성한다면 이렇게 동맥이 가장 잘 보이고 튀어나올 수 있도록 목도 친절히 꺾어줄 수 있어. 이 날카롭게 다듬어진 작살, 어떻게든 고통스럽게 나를 죽이는 생각을 하며 매일 밤을 갈았겠지. 그것이 사명이자 운명처럼 느껴왔을 거다. 마치 나처럼. 내가 누구보다 너를 잘 이해하지. 그 애절한 마음을, 증오스러운 나날을. 그래, 지금 당장이라도 너를 찢어 죽이는 걸 간신히 참고 있어. 하지만 하지 않지. 너는 너무 잘 알거든. 시퍼런 날이 든 작살이 목에 나 있는 솜털을 긁고 있는 지금 이 순간조차 날 죽이기엔 네가 너무 약하다는 걸 알아. 불쌍하고 영리하기까지 하지. 제 주제를 너무 잘 알잖아. 참 다행이야. 네가 멍청해서 이렇게 굴러 들어오는 기회를 걷어차는 한심한 선원이 아니라는 게. 창백한 고래를 죽이기만 한다면, 내 손으로 끝을 낼 수 있다면,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굴러 들어온 심장을 꿰뚫어라, 이스마엘. 나의 모든 것은 그때 완성돼. 그 이후는 어떻게 하든 상관없다.
좋아, 좋은 눈이야. 네 대답이 벌써 보여. 머릿속에는 이미 들렸지. 그래. 당신의 마지막 항해를 즐기길 바라지, 에이헤브. 그리고 모든 걸 바쳐서 심장이 터질 때까지 살아남아. 그렇게 완성된 당신을 기쁜 마음으로 쳐 죽여줄 테니. 그래, 벤놈이 목표를 가졌으면 그런 눈이어야지. 실망시키지 않는다, 이스마엘. 꿰뚫을 보람이 있는 용암고래보다 뜨거운 피를 토해내며 펄떡이는 심장이 되어주지. 심장에 가는 항해에 동참하기로 했다면서. 든든하네. 이렇게 흰 부분 없이 팔팔한 사람들이 같이 해준다니. 그러고 보니 너희는 어떻게 멀쩡한 거야? 어떻게 이 창백한 고래의 영향을 하나도 받지 않을 수 있지? 그런 사정이 있어. 운이 좋았달까? 심장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꼭 완수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다. 그리고 심장에 가기 위해서는 두 척의 배가 두 개의 길을 각각 동시에 가야만 하지. 우리 피쿼드호는 최장을 지나갈 것이다. 질문. 해라. 최장을 왜 너희가 지나가지? 최장은 까마득히 넓으며 산성액이 거세다. 어떤 시간에 어디서 그것이 나오는지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하지. 그래서 이곳을 하나도 모르는 어리바리한 너희보다는 여기서 구를 대로 구른 놈들이 적합하다. 또한 최장은 인어들이 제일 많이 서식하는 구역이다. 평생을 인어와 고래를 잡는 데 썼던 우리 선원들에게 유리한 항해지. 그렇다고 특별히 까다롭게 강한 인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로 밀어붙이는 게 적합하다. 우리는 최장의 끝에서 그곳에 있는 가장 두꺼운 정맥을 잘라낼 것이다. 그럼 심장에서부터 피를 보충하기 위해 왼쪽 좌심방이 열린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그럼 이쪽 배로 연결된 심장의 우심방. 이곳은 길이 좁아서 작은 배로도 충분하다. 무엇보다 너희를 보내려는 길에 고래도 인어가 아닌 다른 것들이 흘러들어왔더군. 수는 적어 보였지만 쉽지 않은 싸움이 될지도 모르니까. 너희 같은 소수의 인원은 대규모 전투보다 그런 까다로운 놈들을 상대하는 게 적격으로 보였다. 너희가 없었다면 스타벅과 퀵해그를 포함한 정예 인원을 10명은 보내야 했겠지.
정의 선원이 한쪽으로 치중된 항해는 실패율을 올린다. 여간 골치 아프지 않을 수 없었어. 하지만 운명적으로 나타나주니 이제 와서 이렇게 모든 게 맞아떨어지는 운명이란 놈은 이렇게 제멋대로지. 에이헤브 씨가 말한 다른 것이라면 로보토미 지부를 삼키면서 같이 삼켜졌을 환상체일 가능성이 높군요. 오, 짐작 가는 게 있나 보군. 역시 너희를 마주한 건 운명이야. 이 고래를 잡을 운명. 너희가 그곳의 괴물들을 죽이고 마찬가지로 동맥을 자르면 우심방이 열린다. 그러면 우리는 심실이 만나는 이 심장에서 합류하는 거지. 그런 다음에는 내가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심장의 핵, 즉 심장의 심장을 터뜨리는 거다. 심장 안에 심장이 또 있다는 것이요? 이렇게 큼지막한 것과 싸운 적은 없나 보군. 이렇게나 큰 놈이면 심장을 뛰게 하는 심장이 있는 건 당연한 거다. 아기 맥동하는 그 심장을 터뜨리고 나서야 비로소 볼 수 있으리라. 바깥쪽에서부터 새어나오는 자애로운 태양빛을. 그러고 나서는 내게 꽂아라. 내 숨을 먹게 할 최후의 작사를. 이곳의 지리를 파악하지 못했지만 작전의 체계를 생각해 보았을 때 합리적이라고는 판단됩니다, 관리자님. 난 여전히 마음에 안 들어. 저 정체도 모를 선장놈에게 모든 계획을 맡기고 명령에 따라야 한다니. 우리는 시계대가리 말만 따르는 것 아니었냐? 남이 차려준 밥에 숟가락 얹는 것도 마음에 안 든다고. 차라리 우리 중에 몇 명이 미쳐서 인어 새끼가 되더라도 우리 손으로 끝장내는 게 맞지 않냐? 그거 참 대책 없는 발언이군. 그 정도 손실로 해결할 거라는 판단이 들었으면 내가 그렇게 제안했을 거다. 하지 그랬냐? 이곳은 정보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전장이자 미지의 공간이다. 언제 어떤 식으로 관리자님이 위험에 빠질지 알 수 없지. 승률 낮은 도박에 관리자님의 안전도 미지수인 작전을 그저 자존심 때문에 실행한다는 건 신임 머저리들도 꺼내지 않는 이야기다. 심장만 터뜨린다면 끝장낼 수 있어. 심장만 터뜨린다면. 자, 집결지에서 만나지. 모두 좋은 항해가 되네요. 나의 선원들이여, 그토록 고대하던 태양을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비릿하고 비열한 도시의 공기를 마시는 것도 말이야. 피코드 선원만 가능해. 이 배 운전. 그러니까 내가 해.